일전에 데르다님께서 그 슈타인의 글을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그 글에 대한 뭔가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또 멘트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 그 슈타인을 뿐만 아니라 좀 고수들은 다 거의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인간과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어, 에너지. 그러니까 꽃도 호박꽃은 호박꽃의 에너지가 있고 장미는 장미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의 형태가 파동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언어들이 있고, 그 언어들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그 꽃과 또는 어떤 대상과 또잘 통하고 또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예, 그, 이 81이라는 숫자가 수비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이 세계는 81 차원으로 되어 있대요. 그 중에 이제 한 옥타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에, 내 눈으로 안 보인다고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계는. 그러면 안 보이는 세계를 뭔가 더 깊이 깊이 하고 들어가서 체득한 사람들이 있고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오늘 잠깐 얘기 드릴 에, 슈타이너고 또 뭐 춤추는 물리를 쓴 게리 추커브 이분도 다중 감각론을 그 강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농사만 짓고 그냥 뭐 전기불도 없이 휴대폰도 없이 살 때는 어땠어요? 뭐한 오감이면 충분했어요. 오감.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견디지를 못하죠. 정보가 폭발하고 있고 어, 뭐 그래 우리도 뭐 텔레비전 보면서 뭐 대화도 나누고 그 대화도 나누면서 뭐 또 다른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은 식탁 밑에서 문자 보내, 이게 다. 하여튼 뭐, 이, 다중감각을 쓰고 있어요. 음, 이 아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 엘리베이터 들어갈 때 한 번에 끊는다니까. 이게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근데 내가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이걸 딱 보고, 이게 딱 눌러야 돼. 3박자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아이들을 하는데 저는 세 번 눌러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서 그런 감각을 쓰는 경험이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 그 81차원 중에서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을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슈타인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다차원의 뭔가 에너지와 그 뭔가 파동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몸도 있다. 즉 다차원의 몸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계셔요. 이런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그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 얘기하는 분들은 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시간에는 뭐 구르제프 같은 경우도 일곱 차원의 몸, 일곱 차원의 의식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데카그램 보면 그분의 말씀을 정리한 도표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에, 달의 의식, 뭐 지구의 의식 차원에 있는 사람, 또한 행성과 우주의 의식과 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구인들은 어, 뭐랄까 물질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는 이 슬리핑 월드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오토매틱 머신처럼 그렇게 그냥 자극에 대해서 기계적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별이 이 지구라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 인간의 다중 감각과 다차원의 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보시면 뭐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선생님들의 얘기를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이 뇌의 양성을 좌뇌 우뇌 여성성 남성성을 통합하는 것 그 통합의 길로 들어갈수록 우리의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섬세해진다. 그것이 바로 영성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몸 없는 영성이 없겠죠. 예. 또 영성 없는 어리 없는 그런 몸도 또 이게 또 한심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나를 정말 그 잘못 쓰고 있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이 지구적인 3차원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영역을 초월해서 직관과 영감의 영역으로 향하는 어떤 그런 레벨들이 이제 예,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게리 지커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고한 의식으로 진화를 하려면 직관과 영감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자석 선생님 어를 좀 고양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강조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쓰는 그 감각이 오감이라고 그런다면 에, 그런 일상적 경험에서 사용되어지는 감각보다도 더 차원 높은 다중 감각을 좀 지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애들에게 하면 이 게르시코브의 관점이나 루돌프 슈타이너의 열두 감각 이론이나 다 일맥상통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정보가 폭발을 하고 지금 뭐 저도 AI 교육을 초반에 좀 받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우리 인간이 이제는 어? 상상력이 곧 자원이 되는 생각이 곧 현실이 되는 이런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감각을 좀 더 많이, 더 깊이 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없다면 글도 모르는 그 맹인, 보지 못하는 소경 같은 그런 세상이 이미 와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차원의 의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달라져요. 그냥 생존 문제에만 매달릴 수도 있고 삶의 에너지를 차원 높게 뭔가 사용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뭐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정말 진정으로 잘 돌보고 또 이웃을 잘 돌볼 줄 아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갈 수도 있죠. 이게.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너무나도 피폐하고 조급하게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 눈앞에 뭐가 있는지 전혀 그 관심도 없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 발도르프 교육을 통해서 특히 대안교육의 그 붐이 불면서 많은 명성을 얻은 분이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분입니다. 이제. 이분은 오감이 주류를 이루던 그 시대에 열두 감각론을 말씀하셨어요.
하는. 그래서 특히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들이 어떤 지식을 알아야 되는가. 나를 알고 자식을 알 수 있는 그런 이해력에 관한 새로운 그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뭔가 좀 신통력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성장 단계에 따르는 감각의 구분을 정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어렸을 때 한 7살까지는 하위 감각이 살아야 된다. 하위 감각. 하위 감각의 1번이 촉감이에요. 촉감. 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머니의 그 젖가슴을 빨면서 젖꼭지를 빨면서 뭔가 이렇게 촉감이 열려지지 않으면 고차원의 감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오늘날 그냥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아기들에게 이 젖가슴을 물어주는 그런 어떤 기회를 아이들이 박탈당하고 있죠.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얼마나 아이들을 이 정신적인 불구로 만드는지 이런 얘기들을 슈타이너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촉감이 살아야 생명감각, 생명감각, 그다음에 운동감각, 균형감각이 7살 때까지는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 뒤에 오는 이제 중위 감각이 있어요. 중간 감각. 그것이 바로 후각이고, 미각이고, 시각이고, 열에 대한 감각이에요. 열감각. 그 다음에 고차원의 감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청감각이에요. 우리가 태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청감각이고,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심장이 정지되고 뇌가 정지돼도 귀는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응? 근데 툭 떨어지자마자 막 이게 냉동고에다 막 집어넣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 감각이 남아있는 그 인간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정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에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사람의 시신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자, 청감각, 또 언어감각, 또 생각하는 것 깊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 내가 누구냐? 뭐 이런 거, 이런 물음을 갖는 거. 이게, 이게, 뭐, 얘기들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상위 감각이에요. 상위 감각. 근데 이 상위 감각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에, 즉, 하위 감각, 촉감과 생명 감각과 운동 감각과 균형 감각이 잡혀져야 된다. 기반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위 감각은 7살 때까지, 중위 감각은 14세, 상위 감각은 21살. 이 7년 주기로 엄청난 인간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성장의 단계, 그 폭발이 일어나는 그 나이가 있어요. 이 이때까지 이 21살 때까지 충분하게 경험되고 개발되어야 할 기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경험하는 감각은 이제 유치원 때까지 이제 이렇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면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은 너무나 막 무슨 영어 교육을 시키고 우리 유치원은 영어 교육을 시키네, 뭔 교육을 시키네,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충분하게 이렇게 참 밑바탕이 세워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우리 그 외손자 얘기도 한번 들었는데 우리나라 이 유치원에 애기들이 먹는 밥이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다 지침이 있어요. 예, 그, 그, 저, 유치원에 딸린
태전밭에서 유기농으로 기른 거 그거 먹이면 안 돼. 단속에 걸려요. 그래서 참 이 애들하고 같이 기른 그 채소인데 그걸 못 먹게 한다고 그 원장님이 나한테 하소연을 들어봤어요. 이게 지금 저 화면이 하나 떴나요? 네? 보여요? 아, 12감각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아, 예. 거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예. 뭐가 뭔지. 음, 자, 예. 우리가 이제 뭐야, 그 맹인을 보면, 이게 촉감으로 이렇게 점자를 읽지 않습니까? 어? 근데 성인이 돼가지고 그거 배우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감각이 막히면 대체하는 감각이 살아나잖아요, 또. 이게. 예. 그래서 우리 뭔가, 촉각 언어, 어? 문자 언어도 있지만 촉각 언어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음,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음, 또 안 들리는 분들은 수화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 아, 얘기는 어머니와의 피부 접촉을 통해서 피부 언어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음, 예, 아기의 언어는 피부 언어예요, 이게. 피부 언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음, 그래서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음, 어머니의 그 체온, 그 따뜻함, 음, 그다음에 냄새, 어머니 냄새 있잖아요. 음, 그리고 어머니의 그 움직이는 그 움직임, 이걸 다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기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어머니 젖가슴이 아기의 세상이에요. 그것이 아기의 현실이야, 이게. 그 세상이 그냥 제대로 이렇게 유지가 안 되면 거기에 불안과 이제 공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 정신분석학자로 디디에 앙지에라는 분이 계시는데, 에, 그 아기에게 있어서 젖가슴은 네 가지 성격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젖을 주는 젖가슴도 있고, 그 다음에 채워주는, 뭔가 아기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젖가슴이 있어요. 그리고 접촉할 때에 부드럽고 따스한 피부로서 전해지는 젖가슴. 그리고 활동적이고 자극을 주는 장소로서의 젖가슴. 그래서 아기에게 있어서 젖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정신적 대상이다. 정신적 대상. 이 소중한 정신적 대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육아 방식은 그 사회의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요즘 제가 어디 네, 아, 일어나셨어요?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애기들, 다른 분들 응소고 좀 해주세요. 잡음이 너무 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함부로 키워진 내방쳐진 경계 논리에 의해서 처참하게 뭉개진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성장해가지고 이 날개를 펴는가. 이거 가지고 참 학교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뭐 상관없어요. 막 대자로
교실 바닥에 누워갖고 때를 쓰는 애도 있고, 어? 이거 뭐, 참 놀라운 경험들이죠. 이 양지가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진다는 거, 또 만져진다는 거. 내가 만지는 것과 누가 나를 만지는 것도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나 그 만짐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이걸 아주 깊이 다루는 사람이에요. 예, 피부는 뭔가? 그것은 자아다. 나라고 하는 자아를 이 피부라고 하는 그 관계로 이렇게 풀어낸 책이 이 피부자예요. 피부자. 야, 그 책을 읽어보다가 그래 그런 말이 나와. 나는 가장 거대한 신체 기관입니다. 나는 가장 무겁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세상의 경계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당신도 무너집니다. 나는 당신의 피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피부가 있어서 피부 밖의 세상과 내 몸의 그 세상이 뭔가 경계선, 이게 피부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음. 이런 감각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생명 감각이 이제 살아나겠죠. 음. 아, 내가 살아있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에요. 내가 살아있는지, 숨을 쉬는지, 뭘 만지고 있는지, 어쩐지 아무 감각 없이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 감각을 통해서 몸의 생명작용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인식이 확장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린 시절에 좀 구김없이 잘 놀면서 성장한 아이하고, 과다하게 기를 죽이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의 학습 능력이 완전히 다르다. 정서 안정, 그리고 집중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이 이 두 감각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음. 어린 시절에 성장 과정에서 팔의 움직임이 이렇게 뭔가 눌려서 큰 아이들, 제약을 받은 아이들은 언어 감각에 문제가 있다. 장애가 온다. 어? 그러면 진화 생물학자들의 그 얘기에 의하면 네 발로 걷던 인류가 직립하면서 그때 언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즉, 두 팔이 자연스러워질 때 언어가 출현을 하고 발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 특수교육에서도 언어 치료는 팔 운동 치료예요, 이게. 팔. 아,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명 감각도 느끼고 균형 감각도 느끼고 그리고 이 감각이 앞으로 청 감각과 밀접한 이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듣는 감각은 고차원의 의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화초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분들, 이렇게 남 키우시는 분들, 화초와 말을 하고 막, 뭐, 수석하는 사람들은 수석과 대화를 나눠요, 이게. 예. 또 종교적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어? 예. 또 자연의 어떤 그런 관찰을 하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의 제 앞에 이 소나무와 이런 걸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음.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고막을 울려서 듣는 것만 소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소리에도 듣는 차원이 있고 귀로 듣는 차원도 있고 그 소리를 보는 차원도 있어요. 그게 예, 그 관세음이라는 말이죠. 관세음, 보살, 볼관자, 인간세자, 소리음자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보는 사람, 누가 울 때 그 우는 현장이 보여 그냥. 어? 그때
하고 이렇게 뭔가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해하는 그 마음과 뭔가 같이 공명하는 그런 가슴이 열리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 응? 자비의 화신이다. 뭐 그런 뜻이죠. 음. 그러니까 귀로 소리만 듣는 것은 몸나의 영역이에요. 몸나. 소리를 보는 것은 뭐예요? 얼라의 영역이죠. 그래서 소리를 볼 수 있을 때 자비의 세계가 열려진다. 예. 만약 소리를 몸의 청각 기능으로만 여긴다면 개들이 인간보다 훨씬 낫죠? 예?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입력된 어떤 의식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따라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욕도 하고 뭐 이런 것이죠, 이게. 예. 그러면 우리 안에 이성이나 우리의 감성이나 우리의 의지의 모든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 어떤 왜곡된 필터, 어? 왜곡된 그 시스템, 내 자식 하면 뭘 자식하고 바로 나가는, 이 반응하는, 예. 이런 필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감각이 뭐냐? 고차원의 청각 기능이 살아야 된다. 네? 그래서 좋은 소리도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또 여러분 안에 내면에서 어떤 소리들이 내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위장은 어떤 고통의 소리를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한 그 아우성을 치는 그런 몸의 언어, 그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인간의 모든 기능들이 어린 시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정말 이 감각이 제대로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 어렸을 때 특히 그런 경험들. 백화그램 도형에서 자기 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의 시계반대 방향 번호가 그림자 번호라고 하는 거 제가 밝혀냈어요. 그림자. 내가 피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들이 뭔지 그 정체를 알고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경험하는 것. 특히 사춘기 이전에 아이들에게 경험시키는 것. 이것은 그 아이가 일생 동안 자신감 있게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악기가 줄이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그 줄을 다 끊어버린 그런 아이들의 불행이 우리 시대의 불행이에요. 미래의 불행이고.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슈타이너의 통찰. 오늘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좀 좋은 소리도 좀 들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